안녕하세요. 키움증권 WM 부문 안석훈 부장입니다. 2025년 3월 2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정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 3월 2주차에는 계속되는 트럼프의 관세 압박으로 주요 지수가 조정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예산항에 조금 전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6개월 연기되는 양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미국 주식 투자 정보 플랫폼 채널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채널K 패밀리 주말 라인업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목요일 펭수의 학교 가자 시즌1 세 번째 이야기 공개되었습니다. 펭수와 똘비가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금융, 경제, 공부하는 모습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채널K 트렌드 코드 쇼츠 지난 3월 13일에 남편이 말해주는 은퇴 조건 공개된 데 이어서 오늘은 30대 F남자의 은퇴 후 로망에 대한 쇼츠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채널K는 지난 3월 14일 트렌드 코드 13화에서 은퇴 후 제2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MZ들의 은퇴 이후에 삶에 대한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스튜디오 키움에서는 오늘 정오죠. 용금술사 새로운 이야기, 청약 통장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주차 뉴욕 증시 주간 전망에서 전해드렸던 챗GPT가 그린 이미지였습니다. 지난 한 주는 소비자 물가 지수와 또 소비 심리 지수가 시장의 큰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CPI가 과연 S&P 500의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한꺼번에 모아졌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일단 하방 압력을 좀 막아주긴 했습니다. CPI가. 하지만 전반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막아내는 데는 실패했죠. 영문지 0730 해외 증시 차트에서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S&P 500의 200일 이동평균선 가장 하단의 청색선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주요 종목들의 주가 하락세가 매우 크게 나타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S&P 500 지수가 하회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다행히 금요일에 반등 흐름을 나타낸 것이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일 수 있겠고요. 주요 지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3%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2.4%대, S&P 500도 2.2%대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연간 기준으로 이제 음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2.48% 하락 중에 있고요. 나스닥은 연간 기준 8%대, S&P 500은 4%대 하락 중입니다. 러셀 2000도 주간 기준으로 1.51% 하락해서 연간 기준으로는 8.3%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 100은 2.46% 하락, 연간 6.22%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67% 주간 기준으로 하락하면서 연간 기준으로는 7.65% 하락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주간 썸네일로 시장 동향 살펴보죠. 일단 월요일에는 3월 2주차 주간 전망을 전해드렸었죠. S&P 500 200일선이 과연 CPI에 의해서 지켜질 수 있을지 기대했습니다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CPI가 둔화되면서 하방 압력을 상당히 막아줬습니다. 3월 10일 월요일 기준 뉴욕 증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죠. 특히 나스닥이 4% 급락세를 보였고요. 테슬라가 15% 폭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죠. 고점 대비 무려 50%가 넘는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화요일은 졸트 구인 이직 보고와 함께 시티그룹이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졸트 보고는 일단 774만 건으로 예상치 전후치를 상회해서 일단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아무래도 다음 날부터 적용 예정인
철강과 알루미늄 50% 관세 영향 속에 더불어서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죠. 그리고 3월 10일 수요일은 나스닥이 1.22%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S&P 500도 반등을 했고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25%가 적용이 되었고, 캐나다와 EU가 보복 관세를 개시한 가운데 2월 CPI가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하면서 반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정규 시장에서 5% 상승한 이후 시간 외에서 12%대 급등한 것도 특징으로 이후 반도체 업종의 낙폭을 대부분 줄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3월 13일 목요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EU와의 관세 언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쟁 속에 추가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그야말로 주요 지수가 또 2% 가까이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2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소비자 물가 지수와 마찬가지로 예상치와 전월치를 하회했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건수 역시 예상치와 전주치를 하회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만,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다시 급락세로 마감을 했죠. 반면에 금요일은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와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가 모두 시장의 어떤 두려움을 반영하면서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저가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된 것이 시장의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5%대, 테슬라가 4% 가까이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3월 2주차는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증시와 섹터 다시 한번 정리하죠. CPI 둔화와 저가 매수세가 하방 압력을 막아줬습니다만 200일선 방어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적용과 연일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으로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었는데요. 금요일에 관세 관련 발언이 없었다는 점이 오히려 시장에 극적인 상승세로 이어졌죠.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악화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욱 강화됐고요. 금은 사상 첫 3,00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요일,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이고요. 토요일, 미국 기준으로는 토요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임시 예산안을 서명하면서 6개월간 연방정부 셧다운은 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중에 2개가 상승했고 9개가 하락했는데요. 이 중에 8개가 2% 넘게 하락을 했고 5개로 기억하는데요. 3% 이상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가 2.57%, 유틸리티가 1.91%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9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고요. 가장 적게 하락한 섹터가 금융이었습니다. 1.25% 하락했네요. 필수 소비재가 4%대, 경기 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3.5% 이상 크게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 7개 섹터가 상승 중에 있고요. 헬스케어가 5%, 그리고 경기 소비재는 마이너스 13% 이상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3월 2주차 실적 발표 동향은 620여 개 기업의 실적 공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2025년 1분기 어닝 시즌은 이제 종료가 되었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495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완료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한 S&P 500 5개 기업 중에 크라운 캐슬이 5.6%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흐름 보였고요. 얼타뷰티도 일단 0.58%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어도비, 달러제너럴, 그리고 오라클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어도비가 12%대, 오라클이 3.8%대 하락을 했죠. 아무래도 실적보다는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한 것이 주가가 크게 하락한 원인이고요. 달러제너럴은 실적과 가이던스가 일단 시장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목요일에 금요일에는 다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크게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결국 주간 기준으로는
3.45%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금요일 S&P 500에 새로 편출입되는 종목들이 발표가 되었죠. 이에 따라서 새로 편입되는 도어대시가 3% 상승했고요. 그리고 익스펜드 에너지가 6.84% 상승한 가운데 TKO 그룹 홀딩스와 윌리엄 소노마는 3% 가까이 그리고 11%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편출이 확정된 보그워너가 4% 가까이 하락했고요. 텔레플렉스는 1.5% 넘게 하락했습니다. 셀레니스는 3%대 강세 흐름 보였고요. FMC는 1% 가까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또 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빅7 시가총액 살펴보죠. 글로벌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이 2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 기록하면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1조 6,750억 달러, 메타플랫폼스가 1조 5,390억 달러로 상위 7개 종목에 랭크가 되었고요. 8위에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1조 1,090억 달러로 자리했습니다. 총 8개 기업이 글로벌 주식시장 기준으로 1조 달러대의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브로드컴이 9,194억, TSMC가 9,029억 달러, 그리고 테슬라가 8,040억 달러, 일라이릴리가 7,306억 달러, 월마트가 6,856억 달러 기록한 가운데 JP모건 체이스가 6,499억 달러로 비자를 밀어내고 1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S&P 500 히트맵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말 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122개 종목이 상승했고 380여 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5% 이상 하락한 종목이 무려 115개 종목에 이를 정도로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인텔 등은 강세를 보였고요. 산업재에서도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는 경기 방어주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에너지 섹터는 유가 상승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대형 제약주들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죠. 또한 의료 장비 업체들의 주가 하락세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상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인텔이 16.52% 급등하면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TSMC가 엔비디아 등과 함께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부문에 대한 공동 투자를 제안하면서 더불어서 CEO가 새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출신 미국인이죠. 이러한 요인들이 인텔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불확실성인데 불확실성이라고 썼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10.28% 상승하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AI 모멘텀이 계속 좀 이어지는 양상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9% 가까이 크게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앞서 헬스케어 섹터의 부진과 달리 경기 방어주 성격의 유틸리티 섹터는 주간 기준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AES가 9.4% 크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최근 한 달 동안 24% 가까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면 테라다인이 부진한 가이던스 제시하면서 20%대 하락했고요. 델타 에어라인스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12%대 하락했습니다. 또한 실적 발표와의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타난 어도비도 12%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부분별로 ETF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G가 4%대 강세를 기록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IGE가 2.4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은채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SIL이 이번 주에 무려 9%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기업자산 매매 동향 중에 순매수 상위 3개 종목 하나 살펴보죠. 전주와 동일하게 테슬라와 테슬라 레버리지 2배 ETF가 1, 2위를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주가는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반면에 3위에는 전주 대비 한 계단 올라선 반도체 레버리지 3배 ETF TQQQ가 자리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8%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네요. 최근 한 달 동안은 31% 하락 중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 7시 30분 채널 K 글로벌에서 전해드립니다.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늘 많은 관심과 응원과 기대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비가 내리고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꿀샘추위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감기와 체온 관리를 북돋워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권미정 아나운서와 함께 라이브로 뉴욕 증시 주간 전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